지구, 태양에서 세 번째 바위, 푸른 행성입니다. 아시죠? 지구의 대기는 약 78%의 질소, 21%의 산소, 1%의 아르곤,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생물이 숨쉬기에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토성, 수성 또는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과 달리 지구의 날씨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완벽합니다. 이건 대륙권 덕분이에요. 대륙권은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이고 두께가 8에서 14.5km예요. 항상 우리의 날씨에 영향을 주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수역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확보하는 대기층입니다. 지구는 해야 할 일을 하며 태양 주위를 돌면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금성과 화성이 몰려와 모든 걸 망쳐요. 불쌍한 지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구를 향해 움직이는 이 두 개의 비교적 큰 천체는 지구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지구의 궤도 변화로부터 시작해서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의 궤도는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큰 물체가 지구에 접근한다면 지구는 궤도를 이탈할 거예요. 행성들은 서로를 중심으로 회전할 것이고 그러면 지구에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겁니다. 또한 회전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쳐 회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하루가 길어질 거예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생체 시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야행성 동물들도 긴 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해요. 인간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에 매우 잘 적응해 왔습니다. 시간 자체는 인간이 만든 측정 단위에 불과해요. 우리는 잠을 못 이루고 길어진 하루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해양 동물들은 바다 주위로 이동하기 위해 자연 해류에 의존합니다. 화성과 금성이 끼어드는 바람에 이 동물들도 또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새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대규모 폭염과 영구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더위가 큰 문제가 됩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은 모든 것을 척박한 사막으로 만들 거예요. 특히 금성 때문에 1년 내내 여름이 될 거예요. 지구의 대부분이 말라붙어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금성은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비록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아니지만 가장 뜨겁습니다. 금성의 온도는 480도에 가깝고 우리를 얼음 조각처럼 녹여버릴 거예요. 금성의 땅은 대체로 평평한데 아마도 기온 때문일 거예요. 금성은 대기가 두껍고 내부에 유해가스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성이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온다면 금성의 가스가 우리 대기로 유입되어 손상이 발생할 거예요. 화성, 우리가 아는 붉은 행성은 매우 춥습니다. 만약 화성이 지구 주위를 회전하기 시작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에베레스트 산은 그에 비하면 작은 언덕에 불과해요. 그 화산은 너무 불안정해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용암을 분출할지도 모릅니다. 화성은 대기가 매우 희박해서 춥습니다. 중력은 지구와 꽤 비슷해요. 매우 춥고 이산화탄소로 덮인 극지방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수성도 마찬가지예요. 일출과 일몰 사이에 적절한 지점에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공전하는 세 개의 행성은 결국 충돌할 겁니다. 그저 시간 문제죠. 그리고 달은 마치 벽에 붙어있는 파리처럼 보잘것없어서 결국 궤도에서 밀려나 버리고 다른 행성의 궤도에 갇히게 될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두 행성 중 하나와 충돌할 거예요. 지구는 전에 없이 극심한 해일을 겪을 겁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두 개의 새로운 행성은 큰 불균형을 일으켜서 중력이 통제 불능으로 변화하게 만들 거예요. 해일은 매번 이전의 해일보다 더 커져서 육지를 뒤덮을 거예요. 바다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작은 섬들이 완전히 물에 잠길 겁니다. 해안 도시와 마을도 물고기들 차지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평한 나라들은 이동하기 위해 보트가 필요할 거예요. 댐과 제방만으로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기후가 점점 더워지면서 북극 만년설은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수위가 높아질 거예요. 몇 달 안에 북극 전체가 물만 남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각은 지구 표면의 불안정성과 변동하는 중력으로 인해 마모될 겁니다. 지구의 지각은 주로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 위를 걷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지진을 경험할 수 있고 휴화산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하늘은 재로 뒤덮여 비행이 불가능해요. 바다나 비행기로 더 이상 여행할 수 없어요. 수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금성처럼 전반적인 기후는 더 더워질 거예요. 서로를 공전하는 세 개의 행성과 그 거대한 질량은 심지어 의도치 않게 다른 행성들과 천체들이 합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만약 목성이 합류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목성이 농구공 크기라면 지구는 단지 포도알 크기에 불과해요. 또한 탐지 가능한 가장 큰 폭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2배 크기인 대적점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곳은 수백 년 동안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가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비디오가 다 끝날 때쯤에도 폭풍우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을 거예요. 행성이 크기 때문에 중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또한 많은 위성들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작은 지구 같아요. 행성들 사이에 적당한 공간이 없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들은 궤도를 벗어나서 주변의 다른 행성들에 고정될 겁니다. 일부 행성들은 서로 충돌하여 거대한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거예요. 행성들의 중력은 해성을 끌어당겨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우리를 덮칠 겁니다. 산소 수치가 고갈될 거고 그래서 지구의 지각 붕괴는 계속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강한 자외선이 우리 대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보호장비와 산소탱크 없이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인간 문명은 극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공기와 안전하고 여과된 햇빛을 제공하는 대피소 컨테이너에서 살게 될 거예요. 대피소는 잦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요. 우리는 지구를 떠날 때까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농작물을 기를 거예요. 행성들이 충돌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우리를 지구 밖으로 싣고 갈 큰 로켓을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화성, 금성, 그리고 목성이 우리 가까이에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우주 파편들은 우리가 우주 지역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겁니다. 이 지역 밖에 있는 유일한 안전한 장소는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오직 하나의 행성만이 존재하는 곳이 될 거예요. 그 행성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비슷한 중력이 있는 곳에 착륙해서 적절한 피난처를 건설할 기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결국 화성, 금성, 지구 그리고 목성은 서로 충돌하여 달걀처럼 부서질 겁니다. 커다란 우주 오믈렛처럼요. 달들도 뒤섞여 부서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쯤 우린 이미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